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상을 깨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언급한 반국가 세력 발언이 강력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박영수 전 특검, 국정농단 특검이죠. 네. 구속영장이 검찰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이나 법조인들도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유창훈 네. 영장 전담 판사는 기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사건 내용이야 기록을 안 봤으니까 예. 뭐 맞다 틀리다 뭐 판사가 기록을 제일 잘 봤으니까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박영수 특검에 대한 그게 뭐냐면 우리은행 예. 이사장이죠. 이사의 의장 재직 시절에 예. 대장동과 관련한 그 대출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편의를 봐주는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러면 그게 우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1억 원 이상일 때 그 돈을 왜 무슨 편의를 봐주면서 받는 돈의 약속이나 실제로 받은 돈이 1억 원 이상이면은 10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엄청난 죄죠. 이렇게 돼서 그리고 또 그 직전에 영장 청구하기 직전에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했다. 그렇죠. 뭐 휴대폰도 또 버리고 바꿔버렸고 또 PC 그러니까 관련 기록도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물론 자기 범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증거 인멸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양재식 특검보 같은 경우는 박영수 특검에 어떤 범죄 흔적을 지우고 제3자의 그 증거를 인멸하면 그건 증거 인멸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는데 둘 다 기각됐는데 그 사유가 뭐 다툼이 있고 사실관계가 아직 명백치 않다. 한마디로 하면 소명 부족이다. 그런 것 말이죠. 그런데 검찰로서 여러 가지 진술을 그게 나무 이런 사람 진술을 또 그렇게 자물쇠인 김만배까지 김만배도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털어놨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거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기록을 아주 잘 알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약간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타난 우리나라 그 영장 발부 관행이라든가 사례에 보면 좀 예외적이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박영수 특검은 특검이라는 건 공무원입니다. 물론 죄는 예전에 그 민간인 신분일 때 일어난 죄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어떻게 우리은행 그 이사회 의장을 받겠습니까? 고검 검사장인가요? 고위직을 지냈기 때문에 서울고검 검사장 그러니까 지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박근혜 정부에 진짜 많은 사람들 적폐라 그러면서 처단한 분 아닙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고 정권이 무너지는 보수 정권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가장 도덕적이어야 될 분이 남의 죄를 단죄할 때는 자기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게 뭐 우리 맨날 피에트로 검사 말을 많이 하지만은 많이 폴리테라 그러죠.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 정도 사건에서 영장 발부 기각 물론 그 유창훈 부장 말대로 무슨 소명 부족 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한다지만 아니 뭐 지금 박영수 특검이 어떤 사람입니까? 검사장까지 지내가지고 이런 그 법률적 다툼에 아주 능숙한 사람인데 다툼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부인으로 일관했고 다툼이 있지만 바로 직전에 그 휴대폰 그다음 PC에 증거를 인멸한 거 보면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은 이건 어떤 일이 증거가 어떻게 더 인멸할지 모르는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창훈 부장은 뭐라고 했냐면 방어에 불리하다 그랬어요.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 다툼이 있는데 이게 그 구속해버리면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번에 범죄의 규모라든가 그다음 박영수 특검 영장 발부 기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피의자의 어떤 그 신분 이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재벌 회장 이런 사람들 구속하는 게 그 사람이 도망갈 우려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국내 유수의 법조인들이 전부 다 변호를 하면서 다툼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재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 다투는 건 법정에 다투고 이러는 거지. 물론 검찰이 다툴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박영수 특검에 관해서는 55 클럽 관련해서 지금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이 법 기술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어떤 증거, 추가 증거 인멸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영장이 발부됐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이 지금 SNS 보니까 유창훈 부장이 이번에 한동훈 스토킹한 그 탐사 기자 강의진인가 뭐 있잖아요. 강진구. 네. 그 영장도 기각한 판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니까 조금 맥은 잡혀요.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 그 영장 기각한 사람으로 예. 뭐 지금 SNS에 다 나와 있으니까. 네, 맞아요. 지금 SNS 네, 그게 바로 유창훈 부장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강진구 기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조금 영장 기각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뭐 지금 뭐 조금만 여성 스토킹하면 그대로 구속 막 되고 엄벌에 그렇죠. 처하는데 네. 그것도 아주 안 좋은 동기로 완전히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막 했다고 그때. 예. 그 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그 장관 집 앞에 가가지고 집까지 쫓아가서 초인종까지 누르고 뭐 소포 온 것도 뜯어보고 네, 뜯어봤는지 그냥 사진만 찍은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로 그거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유창훈 부장 누군지는 모릅니다만은 이 일관된 게 전 정권 그러니까 현 정권의 적인 사람들 네? 아니면 박근혜 정권의 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잣대를 달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긴 조심스러운데 후배 부장 판사의 어떤 영장에 대해서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투표로 해서 특히 거기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거기서 아주 밀어가지고 선출직 법원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영장 전담 판사의 경우는 특히 서울중앙지법 같은 데는 중요한 정치적인 그러한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장 전담 판사를 임명할 때 뭐 알려지기는 대법원장까지도 거기에 관여를 한다 뭐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제가 저는 2007년부터 9년까지 중앙지법에 있었는데 영장 전담 부장은 아무나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맞는 사건 자체가 거의 뭐 아시다시피 장관, 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전직 대통령이죠. 그것도 재벌들도 마찬가지고. 재벌도 마찬가지고. 재벌 회장들 뭐. 여기에서 이 어떤 영장 발부냐 기각에 따라서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검찰도 이번에 지금 세평이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좀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런 소리까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전담 부장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듣기에는 행정처에서도 관여한다. 그 서울중앙지법 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할 정도로 대법원에서도 관여한다는 이런 사무분담이기 때문에 관여하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그 관여가 이 사람이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판단할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관여한다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자기 대법원장이나 행정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성향에 맞는 영장 전담 부장을 앉히기 위해서 관여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진짜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을 흔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건을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만일에 대법원에서 관여해서 유창훈 부장을 영장 전담으로 앉혔다. 그 다음 뭐 그렇게 하면은 성모 중앙지법 법원장은 거기에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결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 김용수 우리 고경신 교수님 김용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시지만 이번에 이걸 보니까 좀 더 드러난다 그런 색깔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 후 실제 소수 여부, 예. 또 제공 약속 후 성립 여부 등에 관해서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200억 약정설 그건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당장 8억 원 있지 않습니까? 선거자금. 예. 3억 원은 네. 대한변협 회장 나갔을 때 남무기가 예. 줬다는 게 다 드러난 거고 예. 5억 원은 그 1,500억 원 예. 우리은행에서 투자 의향서 예. 그 제출한 거 그거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으로 인해서 5억을 받았다는 거 그건 이제 김만배가 또 실토를 해서 예. 그런 증거들이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8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알선수재가 되든 뭔가 아니 특가법상의 수재 맞습니다. 예. 맞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최소한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면 이거 감경해도 5년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있죠. 이게 제가 인정되면 석방이 안 되는 법,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게 그런 중대 범죄를 이제 검찰하고 피의자 다투고 있고 그다음 뭐 증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있죠. 이게 법원 이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기각할 수 있어요. 예. 있지만 다른 사건과 형평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형평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에 있어서 형평도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그래도 뭐 최강욱 대법원 사건 아직 선고도 뭐 내년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고 그다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제깍제깍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댕강댕강 전부 다 국회의원직 떨어뜨리고 이런 절차적인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이 불신을 받고 있는데 그 대법원과 결을 같이 하는 그 영장전담부장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또다시 또 다른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걸 아니 원론적으로는 맞죠. 저도 영장전담부장 그렇게 말하고 기각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걸 한번 두고 보자고요. 검찰에서 전직 고검장 출신을 그렇게 그냥 쉽게 영장 청구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 별로 뭐 증거도 별로 없이 이거는 있죠. 순전히 그 영장전담부장이 검찰의 그 기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남욱의 진술조서, 김만배의 진술조서 이런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누구야? 박영수를 그 혼내주기 위해서 검찰이 어떤 그 남욱이나 김만배의 진술을 짜낸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3억 원을 주었다 이런 것들이 하면은 진술뿐만 아니라 그냥 무슨 현금으로 갖다 준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계좌라든가 무슨 증거를 찾아낼 텐데 그런 걸 다 제시를 해가지고 영장 청구 그럼 영장 청구 못하지 안 그러면은. 예. 또 하나는 우선 그 박영수 딸도 무슨 대여금인가로 11억인가 네. 가져갔는데 갚지도 않았다는 거고 아파트에서 딴 9억 원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거고 그 퇴직금도 5억이 갖고 한 25억. 25억. 그게 50억의 예. 한 부분 아니냐. 아, 왜 딸한테 주겠습니까? 그 대장동 업자들이. 예. 아, 박영수를 보고 준 거라고 그러니까요. 봐야지.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안을 안 하는지 뭐 사건은 다른 거지만 그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 예. 포르쉐 받은 거 가지고 그것도 지금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대규모 그 주가 조작에는 라더게네. 예. 그 뭐 사나 무슨 업체 또 뭐 법률 자문이 그걸 했더라고요. 여기저기 그 비리와 연관돼서 박영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딸 문제와 함께 고려 대상은 안 되는지. 그 영장을 함에 있어서 특히 이런 분들 함에 있어서는 그런 게 다 고려해가지고 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혐의지만 비리 혐의가 이렇게 많은데 예. 이 사람 뭐 다퉈봐라 이러면서 그냥 풀어준 거 이거야말로 그 어떤 사법 정의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 정의를 심히 훼손한 거기 때문에 뭐 이 유창훈 부장이 이 영장 기각 사유는 그럴듯합니다만은 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 안 되면 양두구육일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거는
그 박영수 특검을 봐주기 위한 거지.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만하기 때문에 이좀 신중히 결국 신중히 이거겠죠. 그 유창훈 부장으로서 신중하게 기각했겠죠.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예. 특히 박영수 전 특검은 예. 국정농단 특검을 할 당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상관이었어요. 예. 그 문제 때문에 이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것을 깨끗이 절여낸다, 그런 차원에서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번 했다, 이런 의견들이 법조계에서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털고 간다, 그것에 대한 본보기로 박영수, 특히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뭐 얼핏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검사가 그 기각이 되도록 적당하니 수사한 것 아니야?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사들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보온의식, 아마 그 대통령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그때 검찰이 본격적으로 막 구속시키려고 수사하면은 그때는 이해가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와서는 지금 그 박영수 특검 50억 클레이 박영수 특검 개인의 문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곽상도 뭐 쭉 몇 명 지금 있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이. 이 때문에 그 박영수 특검을 따로 봐주고 싶다고 해서 봐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국회에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특검법이 발의가 돼가지고 패스트트랙에 붙여져 있어요. 올 연말에는 그게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당연히 통과가 됩니다. 이제 패스트트랙이 끝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거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은 안 할 수 없죠. 완전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사를 제대로 했을 겁니다. 했음에도 판사 한 사람에 검찰 하던 여러 명이 특수부에 달려들어서 했을 건데 참 판사의 힘이 세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는 게, 그럼에도 검찰이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받은 진술 조서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저는 또 하나, 우리가 흔히 최근에 뭐 이권 카르텔, 사교육, 이게 카르텔이 유행입니다만은 사실은 카르텔의 원조는 법조 카르텔입니다. 법조 3년이 딱 뭉치면은 이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억 클럽에 관련된 이 사람들, 김순환 검찰총장, 뭐 권순일 대법,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박영수가 구속이 되면은 50억 클럽으로 이제 바로 수사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내노라 하는 아주 법조계 거물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연줄이 쫙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대법원에서부터 검사는 물론이고 변호사들까지도, 그 판사들까지도. 그래서 이게 법조 카르텔의 벽 때문에 결국은 이 벽을 넘지 못한 것 아닌가.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많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특히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수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학 동기면서 절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재명 무죄할 때 결국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다 주도해가지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권순일, 이번에 박영수 특검이 잘못되면은 바로 권순일까지 칼날이 향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권순일이라는 게 다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부터도 다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은 김명수도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타격을 받을 때 김명수를 보호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한테 들었겠죠. 그러면은 이게 그 카르텔이라고 부르시는데, 카르텔까지 모르겠지만 법조 카르텔 하면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심적인 어떤 동조 현상, 그런 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박영수를 뭐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박영수를 보호하는 쪽으로 이 결론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국민들이 의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검찰에서는 충분히 범죄 혐의를 입증을 했는데도 그게 기각된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면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힘들겠죠.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암초에 부딪힌 것만 예, 틀림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홍성근 씨는 이 머니투데이 회장이고 바로 김만배가 있었던 그 회사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은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아닙니까? 또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언론사 회장이라는 게 아유. 법조인보다 더 힘이 크거든요. 거기에 김수남, 권순일, 최재경, 이 최재경도 전 민정수석 민정수석이었죠.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곽상도. 뭐 이게 말하고 이제 6명의 약속 클럽 아닙니까? 박영수를 포함해서.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사를 하겠냐? 결국 그러면은 특검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그 이번에 영장 기각되고 만일에 이게 수사가 진짜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국민들의 어떤 원성은 뭐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특검으로 가자는 여론이 아마 아주 높아질 거고 결국 이분들은 오히려 지금 검찰에서 했으면 조금 덜 맞을 걸 더 맞게 될 수도 있죠. 그때는 김명수도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9월이면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예. 아마 그래서 그래서 매를 맞으려면 빨리 맞아야 하는데 늦게 맞으려다가 안 맞으려다가 더 된통을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9월달에 대법원장 바뀌고 예. 어떤 법원이 정상화 된다면은 이 사람들의 운명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맞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